베드로후서 3장 말씀. 먼저는 이것을 알지니 3장 3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강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존재한다 하니 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cm 퇴적층이 쌓이려면 5,000년이 걸려야 그 먼지가 30cm 쌓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이제 먼지 쌓이는 속도로 해가지고 30cm가 5,000년, 그러니까 뭐 60cm 허벅지 정도 올라면은 10,00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랜드 캐년이 그 계곡 깊이가 1.8km예요. 지리산이 확 들어가요. 그 속에 지리산이 다 들어가요. 근데 좁은 계곡이에요. 좁은 계곡. 칼같이 잘려 있어요. 근데 지층이요. 성캄브리아부터 신생대 지층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런 지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골짜기 협곡 길이가 450km니까 서울 부산 거리예요. 그러니까 남한만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1.8km가 뚫려 있고. 근데 그 위에는 큰 높은 곳에 큰 저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홍수가 있었으면은 어마어마한 물이 그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분지에서 물이 터트려 내리면서 이걸 바위를 깨고 가는데 1.8km를 패이고 간 거예요. 근데 아라라산이 5km고 그것도 낮은 봉우리로 치는 거예요. 한 10km. 온 세계가 산이 다 잠겼다. 8,000m 에베레스트가 잠겼으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3m 조개가 발견됐잖아요. 물고기 화성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산을 애들이 올라올 거다. 영국의 힐러리 경이 저기 그 1900년이 지나면 아마 여기 올 거다 아시고 걷다가 물고기랑 화석 3m짜리를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 쏟아지죠.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히말라야. 내륙 지역, 티베트 지역도 많대요. 그게 성조사님 말씀에. 근데 네팔 지역에 그냥 엄청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8,000m니까 8km인데 10km쯤 했대 봐요. 모든 봉우리가 다 잠겼으면. 10km 정도 됐는데 남극이 5km죠. 높이가 4km. 4,000m, 5,000m 그 얼음덩어리 키가 그러죠. 그러면 이 정도 얼음덩어리 올리려면 그리고 지구 3분의 1이 다 1,000m 이상 얼음덩어리로 덮였던 빙하기가 오려면 반드시 10km 정도 물이 나갔다가 빠지면서 건조가 돼야 그 건조된 게 대류를 타고 남극과 북극에서 식혀져서 폭설로 내리는 거죠. 근데 추워서는 절대 저 100m도 눈이 쌓이지 않아요. 제일 추운 미네소타가 쌓여봤자 10m 쌓이고 5m 쌓여요. 알래스카에 가면은 그린랜드 가도 1년에 5m 쌓이는 정도로 해가지고 80m가 쌓여서 48년 된 비행기를 건졌어요. 근데 이게 그 5,000m 남극이 좀 따뜻해져서 녹은 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5,000m 쌓인 그 눈이 소복히 쌓여서 그게 빙벽이 돼서 빙하가 되려면 얼만큼 비가 와야겠어요. 눈이 폭설이 오려면 대격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다는 뜨거워야 되고 땅은 차가워야지 큰 비가 아니니까 눈이 내리죠. 그럴 때는 여기 전 세계 바람을 다 불게 할 때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게 그쳤더라. 그게 이제 맑은 생수가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용암이나 화산재가 터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용암이나 화산재가 막 터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래서 빙하기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빙하에는 항상 화산재가 발견된다.
그냥 일반 얼음하고 다르다. 왜 이렇게 화산재가 많이 발견되냐? 그 98%는 눈인데 화산재나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연소된 그 성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화산이 많이 터졌다는 게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산이 터진 역사를 다 공부하면 1812년, 1812년에 1814년, 1814년, 1815년 화산이 계속 대형 화산이 터지죠.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여름이 사라집니다. 무지무지 추워집니다. 화산이 뜨거우니까 따뜻해질 것 같죠. 화산재가요 탁 덮이면 이게 대기 중에 날아가면서 미세한 게 태양열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화산재 터지죠, 북미에서. 그럼 북극에 얼음이 더 쌓여요. 그래서 이제 빙하에는 그 화산재가 항상 나오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50년 이상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화산이 터질 때 해저 화산이 같이 터집니다. 이건 지상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마그마가 해저에서 터져요. 그러면 해저에서 터지면 어떻게 해요? 홍수 날 때 바다에 깊은 샘이 터질 때 그게 뜨거운 마그마 샘이면 거의 그렇게 보죠. 바다에서 생수가 터질 때 뭐 그렇게 저기 되겠어요. 마그마가 그냥 확 터지지. 대서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산 터진 자국이 많고 화산 마그마가 덮인 게 가득 돼 있죠. 바다 속에.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으면은 땅이 갈라질 때 무지무지 물 온도가 높아지죠.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화산 터져서 대기압이 차질 때 어마한 대설주의보가 내립니다. 캐나다 쪽에. 그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다 적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문에 빙하기가 온 게 확실한 거예요. 맘모스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 그 연대 측정을 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가 계시받은 말씀에는 그냥 창조 때부터 만물이 그냥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동일과 정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은 항상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있어 왔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45억 년 되는 거예요. 빅뱅은 150억 년 되고 지구가 150억 년 됐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는 더 오래됐고. 예? 그런데 동일과정설로 하면은 45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도 자기네끼리 싸워요. 누가 진짜라고 막 지네끼리 싸워요. 근데 이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 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의도다. 자, 물에서 땅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태초에 땅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물에서 땅이 솟아났어요. 그때는 옥토로 왔죠. 그래서 이 최초의 제일 밑바닥 집안에는 이 미생물들이 많아요. 미생물이 많으면 옥토예요. 예. 그 위에 풀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자라도록 흙이 하는 게 아니라 흙에서 농사꾼이 미생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기는 이제 대략 제일 밑에 밑바닥 암석이거든요. 거기는 그 효소나 이렇게 균들이 많이 발견되고 척추동물 이런 건 절대 생선 이런 거 절대 발견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그 미생물들만 발견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 죽고 났을 때 그것들이 파묻혀 가지고 석탄과 식물은 석탄이 되고 짐승은 생명체는 석유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석탄 매장량이 지금 전 세계 숲에 100배 이상 숲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석탄이. 그러니까 노아 때 그게 덮친 거예요. 그러면은 홍수가 10km 분량이 되죠. 그랜드 캐년 1km 높이죠. 10km의 중압감은요. 바위를 다 쪼개버리고 물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최고의 원자력 잠수함이요. 최고의 잠수함이 500m 내려가면 물이 새요. 미군 최고의 원자력 잠수함이 500m 왜 못 내려가게 하냐면 아무리 철통같이 지어도 수압이 기압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압을 방어하려면 여기서도 압력이, 여기가 잠수함 아니에요. 압력을 하려면 그 압력이 너무 세서 잠수함 해군 대원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장비가 아니면은 500m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0,000m의 지금 그랜드 캐니언 골짜기들이 수압을 당하고 있대 봐요. 그러면은 물이 가만히 있어도 쪼개질 수 있는데 물이 확 10km가 눌러봐요. 높이가 10km에서 눌러봐. 원자력 잠수함 500m만 눌러도 비가 새요. 무서운 게 이게 수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km 정도 할 때 이게 쭉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백두산 높이에요. 그랜드 캐년이. 그러면 와장창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450km가 작살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km씩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홍수의 완전한 완벽한 증거예요. 아우, 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요 봄철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저기 저 지질학자들 설명하는 그거 있을 때 한번 가가지고 학자들한테 듣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인터넷에 다 돌고 창조과학회 한국 창조과학회 거기에 저 파일 다 프린트 되게 그 다 있고요. 동영상 보시려면 켄트 호빈드 박사 거 켄트 담배 켄트 말고 똑같은 발음입니다. 호빈드. 그리고 김명현 교수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님 그분들께 동영상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자료를 원한다 그러면은 한국 창조과학회 고 들어가면 자료실 클릭하면은 이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이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이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어떤 말을 해서 과학자들이 그 심판이 안 온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2000년 전에 계시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나 이거 다시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2번 물에서 나온 거예요. 땅은. 그러면 땅이 물에서 나온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땅을 보려면 성캄브리아기를 보면 되는데 지구상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거기. 그게 처음에 육지로 올라온 셋째 날 창조 날의 땅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왜? 화석이 없으니까. 왜? 동물 식물 창조 전에 올라온 땅에는 생명체가 그 바위 속에 없어야죠. 그게 진짜 땅이지. 그래서 성캄브리아 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물 화석이. 그리고 언제부터 쏟아져요? 그 바로 위에 캄브리아기가 제일 오래된 땅이야. 물론 성캄브리아기가 제일 오래된 땅이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캄브리아가 제일 오래된 땅 중에 2번째예요. 거기서 그냥 모든 화석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다윈이 그렇게 많이 발굴될 걸 알았으면 진화론 못 얘기했어요. 다윈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다윈 당시에는 이렇게 동물 보고 야 비슷하다, 야 우리 침팬지 같다 이렇게만 하지 화석을 다 파본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윈이 죽을 때쯤 되니까 화석을 계속 파는데 없지요. 없으니까 3kg 인간 다리뼈 가져다 침팬지한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팔 자체가 다리 역할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팬지가 이렇게 팔 재주가 많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뭐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리 역할도 하게 뒷다리를 짧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뒷다리가 사람 뼈를 붙이니까 이게 직립보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앞다리가 이게 걸어다니는 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안 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계속 질문이 오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3km 떨어져 있는 다리 뼈다귀를 주워다 붙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교과서로 다 사람 인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인 거지. 물론 3km밖에 개가 물고 갔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60m 땅 속에 박혀 있으면 개가 물어가질 못해요. 60m 속에 박혀 있는 그 뼈다귀를 어떻게 개가 60m 땅굴 파는 게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이거를 일부러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학계에서 원숭이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건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고쳐요. 특히 후진국은 더 안 고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는 더 안 고쳐. 예. 그 선진국일수록 빠르지만 선진국도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이제 교과서에서 진화론 틀렸다고 증거를 막 댈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바꿨지만 그 선진국들 소수 동네 얘기고 그 후진국들은 이게 바뀌는데 보통 학자들 얘기로는 60년에서 80년 걸린대요. 한번 교과서에 들어간 게 빠지는데 60년 걸린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년 동안 우리나라 앞으로 띠란 애들만 쭉 있고 똑똑한 애들 구별 따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다 해도 그게 입증이 된 후로 교과서가 바로 못 바뀐다는 거예요. 60년 걸려야 빠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조새 한번 뺐죠 옛날에 몇 년 전에. 근데 좌파가 데모해가지고 다시 넣었잖아. 과학자가 반대해서 뺐는데 좌파 때문에 다시 넣었잖아. 그러니까 댓글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댓글이. 과학자 논문보다 댓글을 더 많이 보니까. 댓글 막 때려대니까 과학자 논문으로 시조새 사진 뺐다가 다시 댓글 때문에 여론 때문에 다시 넣었잖아. 그만큼 공산주의자들은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 조직에 맹종하며 살아라. 이거 세뇌시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고발해라. 부모하고 평등하다. 너희가 부모에 감시해라. 국가 비판하면 고발해라. 이런 거를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요? 인권을 가르치고 권력자가 함부로 하는 건 안 가르쳐요. 옆에 사람을 고발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짐승론을 배우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건 뭐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를 걸 대비하여 물의 넘침으로 멸망된 흔적이 보존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불심판이 내릴 거를 위해서 잘 보존됐다는 게 아니라 물로 멸망한 게 보존이 되어 앞으로 불심판 받을 거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물심판 받은 거를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런 동일과정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물심판 받았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5km 눈이 쌓여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5km 눈이 쌓이려면요. 비가 10km 정도로 차서 찰랑거려야 눈이 5km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수증기를 말린 거거든. 눈은 그냥 물이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증기가 해양에서 올라서 대륙에서 눈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다 온도가 차면은 절대 눈이 안 와요. 바다가 따뜻한 해에만 눈이 대설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난류가 있는 해에만 눈이 오는 거는 기상학자들이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바다가 따뜻한데 그렇게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생긴 거는 어떻게 돼요? 홍수 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신 거예요. 그리고 화산 터지면은 땅은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가 추워지니까 눈이 폭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돼서
바다에서 뜨거운 공기가 오는데 이게 바다가 뜨거워야 되고 공기도 뜨거워야 돼. 그럼 위로 올라가가지고 대륙에서 이게 찬 공기 만나서 눈폭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3분의 1이 눈폭탄 맞아서 1km 이상 눈이 쌓여서 맘모스가 잘 먹고 살던 짐승인데 배에 식물이 많이 발견돼요. 식물, 파이버가 많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풀이 많단 말이에요. 과일, 열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가 눈 덮인 세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눈에 파묻혀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빙하학자들이 이게 알래스카가 옥토였다는 거예요. 옥토였다는 거. 시베리아가 원래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짐승이 먹을 게 많으니까 글로 간 거라. 근데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베드로가 얘기한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온 바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늘과 땅이 보존하여 두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늘과 땅은 지금 보존돼 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돼 있는데 보존돼 있어. 그리고 for fire 불을 바라보고 있어. until 끝에는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올 걸 보존했는데 뭘 보존하냐? preserve 뭘 보존했냐? 땅이 물에서 나온 걸 보존했다 이거예요. 심판으로 물 심판으로 멸망당한 걸 땅이 물에서 나올 때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하고 남극과 북극에 5,000m짜리 대륙, 미국 대륙보다 더 넓습니다. 캐나다보다 넓습니다. 그게 1km씩 눈이 덮여 있고 2km씩 눈이 덮여 있어요. 미국 캐나다가 거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미국 캐나다가 남극 대륙 안에 다 들어가요. 난 남극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 남극 넓이를 조사했더니 대단한 거예요. 캐나다보다 큰 거야 이거. 미국, 중국, 호주 이거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남극이 그렇게 커요. 남극 점에서 바로 옆에 점 가는데 비행기로 1시간 걸려요. 남극 대륙 횡단을 하죠. 비행기가 6시간 이상 걸려요. 7시간 이상 걸려요. 미국보다 크거든. 미국이 6시간인가 걸려요. 네. 하와이에서 저기 LA 가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 하와이에서 한국 오는데 9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제일 가까운 LA 가는데 6시간 날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죠. 호주는 끝에서 끝까지 5시간 가요. 그런데 이거 남극은 훨씬 미국보다 넓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높이가 눈이 어떻게 쌓여서 5km가 쌓인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까지 다 남극이었대 봐. 그리고 북극은 미국 중부까지 다 1000m씩 눈이 쌓였대 봐. 그린랜드가 지금 1000m, 700m 쌓여 있어요. 지금 그린랜드가. 그러면은 그린랜드 같은 게 이렇게 저 캔사스 지역까지 오클라호마주까지 덮쳤대 봐.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눈은 못 만들어내요. 지금 대기 현상으로. 지금 자연계에서 못 만들어내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빙하기 때 유적과 그 흔적들의 눈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머지 바켓으로 담아다가 걷다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이 저장하셨는데요.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요. 지금은 그린랜드, 알래스카 근처 까지 눈이 녹았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빙하만 녹아도 100m가 올라버려요. 그러면은 미국 중부 지역과 아르헨티나 지역까지 다 빙하가 쌓였을 때 그게 이미 녹아가지고 물이 찼으면 빙하가 녹지 않았을 때 아르헨티나가 다 빙하에 덮였을 때는 바닷물이 100m 줄었겠죠. 그럼 100m 줄면 어떻게 돼요? 놀라지 마세요. 일본하고 육지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150m 줄면. 알래스카하고 소련 땅이요. 같은 국토가 돼버려요. 그래서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가 모든 종류가 비슷하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는
썰매 개도 비슷하고 맘모스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게 출현하는 거 아시죠? 그게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미국이 나중에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생태계는 미국의 본토에 있는 것보다 소련 게 더 많어. 왜 그래요? 빙하기 때 얼음이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과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100m, 150m 쭈니까 그 육지니까 그 통했을 거다. 근데 지금 왜 바다가 됐냐? 빙하가 녹으니까 100m 올라왔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 땅 다 빙하였어요. 예. 5대5 있죠? 시카고 있는데 거기 빙하기였어요. 다. 예. 빙하가 녹아가지고 5대5가 된 겁니다. 여기에 반론을 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이건 다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과정설하고 홍수가 났던 거를 비교하면 홍수 난 게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일부러 잊어버리죠? 그랜드 캐년 가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량을 대기권 수증기하고 비교하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심판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홍수 심판은 그랜드 캐년 보아도 되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전 세계 사람이 다 와서 홍수 흔적 보게끔 하나님이 그거를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장엄하게 만드신 거예요. 홍수의 흔적을 교훈하려고 다른 홍수 흔적은 아주 그냥 처절하게 깨지는데 그거는 아주 장엄하게 깨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대자연 앞에 감탄하는데 핑계를 댈 수 있게 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 경관을 홍수 증거로 남겨놓으신 거지. 그랜드 캐년 층을 보면 수룩 층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층, 딱딱한 층 동일하게 같이 칼날로 커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랜 시간 이게 침식이 됐다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짜예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게 더 많이 패이거든. 한 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십 개 지층이 한 번에 일렬 한 칼에 깨져서 이게 쫙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5천만 년 걸렸어. 위층이 또 5천만 년 걸려. 위층이 5천만 년. 그러면은 이게 침식이 다르게 됐어야지. 왜 한 번에 그냥 두부 썰듯이 요즘 땅하고 수억 년 전 땅하고 같이 깎이냐 이거요. 이게 홍수지. 그러면 이 층은 언제 생긴 거예요? 홍수 때 어마어마한 물이 있을 때 흙탕물이 돌죠. 흙탕물이 홍수가 10km 10,000m로 물이 차고 에베레스트 8,000m 8,000m로 물 찰 때 이게 떡판 깔리듯이 퇴적층이 깔려요, 안 깔려요? 아침 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달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파도가 치는데 물이 많으면은 썰물 밀물이 비교가 안 되게 수십 배로 강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탕류가 계속 걸리면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물에 차 있었는데 떡판이 이게 1년 동안 밀물 때 깔리고 썰물 때 깔리고 그 떡판이 깔려가지고 층이 고루고루 돼 있잖아. 그리고는 빠질 때 한꺼번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위가. 와, 지질학자. 그러니까 수억 년 걸려서 그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다 관광객들이 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침식이 돼도 이게 기괴하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일하게 쭉 된 다음에 이게 홍수가 나서 물 빠질 때 얌전히 빠졌다고 읽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을 개박살 내듯이 빠지기 때문에 무서운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km가 쌓인 적이 없고 10km 밑으로 내려간 잠수함이 없어요. 그걸 그랜드 캐년 일반 바위가 당한 거예요. 쫙 쪼개져요. 30km가 쪼개져요. 막. 물이 한쪽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지역이 그랜드 캐년 협곡이었던 거예요. 논두렁 물뚝 터질 때도 보면 약한 쪽으로 터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걸 봐도 이 물리량은 양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지 아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보면은 이게 장엄하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요. 왜 그럴까? 거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움만 느끼지 그 무슨 뜻인지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지. 근데 과학자들 중에 선지자를 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는데 그분들은 선지자야. 과학을 공부했는데 그 진화론을 배운 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자연농법 배우려고 저 충북 괴산에 내려가서 농부 아저씨들하고 시골 폐교에서 일주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비료 없이 농약 없이 자연을 통해서만 하는 거. 근데 반드시 나무를 자식처럼 키워야 돼서 그 나무한테 주는 비료는 자기가 그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 줘요.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절대 비료를 못 주게 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똑같이 키우면은 어마어마하게 자연이 인간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십 년 실습하신 70대 할아버지 농사꾼이신데 그분이 고졸 농고를 나오셨나? 고등학교만 나오신 거야. 근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발제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전라도 경상도 전국의 농민들 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농촌 목사님하고 제가 또 배우려고 거기 갔어요. 주중에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면은 나무가 뭘 달라고 하는지 자기는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농부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가면. 나무야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은 나무를 딱 보면 뭐 달라고 하는지 이 나무가 뭐가 부족한지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다 이거. 딱 나무 보면 나무하고 좀 대화를 합니까? 나무하고 대화하시는 농사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나 아직 현장 답사는 안 했어요. 전북 고창인가에 희성농원에 포도가 4,500송 달렸어요. 한 그루에 한 줄기에 4,500송이 달렸어. 그 농사꾼 아저씨 포도나무하고 대화하는 분이에요. 대화하는 분이에요. 농사꾼 중에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농사 세계에 아주 심오한 데로 들어가면 이 생명체들의 뭐가 원하고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만물 중에 식물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냥 극률하게 그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한테 이게 알아내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거 신비스럽게 알지 마시고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괜히 동물 왔겠어? 노아가 동물이 뭘 필요하는 걸 다 읽어내는 선지자니까 동물이 노아한테 왔지. 노아가 그냥 보신탕 가게 주인이면 걔가 왜 와요? 사람한테 왜 와? 보신탕 주인들도 걔 친절하게 하죠? 납치하려고. 납치하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잖아요. 개 장수들. 야, 잘생겼다 이러면서 접근하잖아요. 걔한테. 그 걔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개 장수가 경상도로 갔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개 장수가 전라도. 근데 전라도 개가 경상도 개 장수 처음 보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양복 입고 똑같이 입었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낯선 인간이 딱 왔는데. 똑같은 양복을 입고 딱 등장했는데 개 장수하고 아닌 사람은 구별합니다. 그 동네 사람 아니에요. 경상도에서 왔어요. 전라도 개가 그날 바로 알죠. 멀리서 올 때 똑같은 양복 입고 딱 걸어오는데 개장수가 오죠. 확 들어가요. 도사견이. 자기 죽을 줄 알고 확 들어가요. 나와라 이러면 끄 알아본대. 경상도에서 변장하고 온 개장수라니까. 안 되니까 이 짐승이요. 인간은 속일 수가 있는데 개는 못 속여요. 그 개장수 아저씨가 저 카세일즈맨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속아요. 넥타이 매고 카세일즈 아반떼 사시죠. 이러는 아저씨하고 똑같이 입었는데 개장수인 줄 어떻게 알아? 걔는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똑같은 복장하고 그냥 카세일즈가 왔어. 그럼 막 짖어요. 만만하니까. 이게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자들이 이게
물론 그 실험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장수 실험을 못 해요. 근데 한국에서 진짜 했더니 그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텔레비에 봤던 거예요, 그거. 그런데 식물도 그걸 안 되니까요. 식물이 잔인한 사람 오면요 두려워 떠는 게 있고요. 좋은 사람 오면 막 얘기하고 같이 지내자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 아저씨가 오면요 자식처럼 똑같이 대준 사람이 있으면 아 뭐 먹고 싶어요 뭐 주세요 이러면은 그 아저씨 마음에 아 요거 뭐 부족하구나라고 느낌이 마음에 딱 온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주면 정확히 그 이파리병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그게 아닌 그냥 딴 거 주죠. 그러면 그거 사라져 안 사라져? 이파리병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통한 신령한 의사 비슷한 현상이 농사꾼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전라도에서 저 사천송이 농사 짓는 아저씨 그 나무 묘목을 2012년에 기운 나무예요. 그게 100년 된 포도가 아니에요. 2012년도에 기워가지고 2018년도에 4,500송이를 맺은 거예요. 기적이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주된 거냐 그랬더니 발효가 된 토양을 만드는 거래요. 이 토양이 발효가 되면 흑색이 된대요. 그래서 7m, 10m 깊이까지 그게 미생물이 가득 찬 땅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나무가 자기 혼자 키워서 하는데 올해는 아마 5,000송이 날걸요. 매년 500송이씩 더 생기니까.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옥토만 관리하는 거예요. 농사 안 져. 땅 자체를 그 굴 껍질을 갈아가지고 뿌려서 발효가 되게 한대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굴 껍질을 갈아가지고 막 1톤 트럭으로 몇 트럭을 계속 붓는데요. 그래서 발효를 시킨대요. 겨울철에. 그럼 발효가 되면 후끈후끈하대요. 그래서 그 1톤을 열 차를 들였대요. 200평에다가. 여러분 200~300평이 작은 땅인데 1톤 트럭을 그냥 발효를 해가지고 칼륨하고 칼슘하고 뭐하고 인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효된 거 있죠. 해산물 껍데기. 그게 전라도 그 해안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굴 따고 나가지고 굴 껍질 남은 쓰레기를 그냥 헐값에 그걸 해가지고 그걸 다 빠는 거야. 콘크리트 그 포크레인으로 다 가루를 만드는 거야. 꽝꽝꽝꽝 이게 이런 건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구르트를 부었든지 뭘 해가지고 발효를 해서 아주 발효가 돼서 김치처럼 숙성시켜요. 그리고 땅에 두죠. 그러면은 이게 일주일 되면 숙성이 돼서 땅에서 후끈후끈 열기가 나와. 거기에 막 미생물들이 번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북 도지사가 와서 또 그걸 배우고 막 이러더라고. 그게 요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배운 게 아니라 저 충북에서 배웠어요. 충북 괴산에서. 그 자연 농법 많이 하거든, 충북은. 자연 농법 하는 농가들이 충북 괴산 쪽이 많아요. 예, 여기 나오시다가 요즘 출석 안 하시는 분 가정들 괴산으로 이사 가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또 더 괴산 가지 않으셔도 예,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괴산 자연농법 하려고 시골 가시는 분은 한번 뒷뜰에 그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사실은 선지자 직함을 갖지 않았는데 실제 역할은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가 난 날 외우셔야 돼요. 학생들 1980년 5.18 그때 20세기 최대의 화산 헬렌 화산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의 증인이 돼야 돼요. 왜 80년대부터 진화론을 공격하는 학자들이 일어났냐면 이 화산 폭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몇 억 년 됐다 몇십억 년 됐다 암석만 보면 대충 때려잡아서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이론화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6년 후에 따라하세요. 86년에 6년이 됐죠. 6년 됐으니까 용암이 굳은 지 6년짜리니까 캐면 6년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지구상의 화산암을 조사를 해서 몇십억 년이라고 외쳤던 과학자들 것을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방법 정확하다는 칼륨 아르곤 방식으로 했어요. 우라늄 방식보다 훨씬 정확해요. 그런데 6년 된 거를 측정하니까 280만 년이 나오고 6년이 280만 년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위를 조사했어요. 화산재는 여러 부위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휘석 쪽은 280년 농축된 거, 일반은 170만 년. 똑같은 휘석인데 농축이 된 부분이 응고가 된 거는 280만 년이고 똑같이 용암이 흘렀는데 170만 년으로 나왔어요. 똑같은 휘석이. 다른 암석 종류, 용암이 또 전암으로 굳어진 게 있어요. 그건 35만 년. 각섬석으로 됐어요. 그거는 굳은 지 6년 된 건데 90만 년으로 나와요. 이러면서 과학자들이 법정 고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화학자들이 이론 화학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게 실제 실험 화학을 하니까 뻥친 게 나온 거예요. 이걸 왜 이때 확인이 되냐. 용암 터진 거를 모든 전 세계 지구과학자들이 다 인정한 게 이 세인트 헬렌 화산인데 80년 5.18 그날 터졌어요. 근데 터지기 한 달 전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이게 터진다 했는데 안 터지고, 터진다 대피령을 내렸는데 안 터지고, 대피령 세 번째 내려도 막 안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인 거야. 기자까지 다 모인 거야. 그러다 뜸을 뜸들이다 끝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 열기도 셌었고요. 과학자들이 기다리다 터지니까 장비를 다 들고 온 상태에서 그걸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빼박 증거야.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가 생긴 거예요. 보통 화산 터졌다 그러면 역사 자료로만 그걸 했는데 이게 터진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가 6년 후에 그거를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뻥친 게 나왔어. 6년짜리가 어떻게 280만 년이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요거는 아르곤 방식이에요. 칼륨 아르곤 방식. 그리고 아까 그 맘모스 그 피부 측정한 거 몇 년 된 맘모스냐. 이거는 이제 탄소 동위원소 방식이에요. 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뒤에 그 해본 게 이거예요. 그래 200년 된 걸 했더니 160만 년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측정법이었다는 걸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2차 대전 후에는 그냥 배우라고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운틴 에트나 현무암이 있어요. 2100년 됐다고 돼 있어요. 2100년짜리가 측정하니까 2500만 년으로 나왔어요. 마운틴 에트나가 있어요. 29년 됐어요. 그건 29년 전에 터진 걸 29년 후에 측정한 거예요. 3500만 년으로 나와 이거. 85년 된 거 측정했어요. 1100만 년이 나왔어요. 40년 전에 킬라우에아 이건 하와이 섬입니다. 40년 전에 폭발한 거예요. 850만 년이 됐대요. 마운틴 스트롬볼리 이거는 38년 전 화산재인데 240만 년이 된 거예요. 측정하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280만 년이라고. 240만 년이라고.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이니까 요 정도 됐겠다라고 전체 비율로 따져 때려서 추정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240만 년 했던 게 이게 거짓말이 다 들통난 거예요. 실제 이거 분자 화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가 측정한 게 아니에요. 화학탄소나 아르곤을 측정하는 화학 박사들인 거예요. 화학 박사는 진화론 가리켜서 먹고 사는 거랑 무관한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돈벌이랑 무관한 사람들이 측정하니까 요즘 화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와 연관돼서 과학을 가르치면 사기꾼들이라는 게 여기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 갖고 돈벌이를 안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그걸 측정하니까 제대로 나온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이거 갖고 생물책 바꿔라 이러니까
물리학이 왜 생물에 들어오냐? 화학이 왜 생물에 들어오냐? 화학은 진화론이 맞아. 그건 물리학이지. 아니라니까. 화학이 그게 생물학에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생물학 책이야. 생물학 박사들이 결정권이 있어. 이러고 우겨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 밥벌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양심 문제인 거예요. 과학자는 양심이 선하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돈벌이와 연관되니까 양심이 부패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남대문에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이거 미치고 팔아요. 이렇게 뭐 거짓말이라며. 미치고 파는 게 어딨어. 소매자 기준으로 미치고 판다는 거지 공장도 가격은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도 가격으로 하면은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소매가로 하면 소매가보다 적게 파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찰가로 사가시지 왜 깎아달라고 그래요. 미치고 팔어. 그러니까 그분은 미치고 파는 거예요. 사실은 딴 고객한테 정찰가로 값 안 깎는 아저씨한테 팔면 되는데 깎자고 하면은 미치는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미치죠. 그러나 그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는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예 안 팔지. 미치는데 왜 팔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대문 장사하는 그 양말 장사 아저씨는 상대적으로 하면 미치고 판다는 것도 말도 될 수 있어요. 정찰가로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러나 이거는 상인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몇 년 되냐 이러면 정찰가 몇 년이 있고 공장도가 몇 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양말은 조작을 해도 정찰가 기준으로 미쳤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남대문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공장도 가격하고 소매 가격이 나뉠 수가 없는 연도수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기 친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별놈의 걸 다 측정해보면 그러니까 사슴 농장 가지고 사슴뿔을 띄었어요. 지금 뛰노는 사슴이에요. 그럼 요즘 화석이잖아요. 사슴이 몇 살이 안 된 어린 사슴 뿔을 띄었는데 몇만 년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뛰어나와서 너 몇만 년이세요? 사슴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걸 넣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판하는 걸 넣자. 그래서 독자인 고등학생이 판단하게 하자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펜실베이니아는 뚫었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런 걸 증거해야 된다. 과학자들이 양심이 불량한 게 수십 년 동안 이게 묵혀졌던 게 드러났다. 아유 국회의원하고 비슷하게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더 하겠지. 얼마나 더 하겠어. 과학자가 거짓말을 쳐대는데 이거 암성 연도수 갖고 진화론 해가지고 그거 돈 받아야 되는 거.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 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만든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법이라는 것은요. 법을 제정한 사람이 더러우면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법을 예수님이 정하신 법이 제일 깨끗해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법이 제일 깨끗한 법이에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법대로 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세상이 천국이 오기 전에 하늘나라 통치가 오기 전에는 죄가 난무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무법이 성하여 아노미가 성하여. 아는 뭐예요? 없다 이거요. 시이스트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다 A자만 A 하나만 붙이죠. 스페링. 시이스트 무신론자예요. A자 없죠. 시이스트 신론자예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단어로 되는 거예요. 아노미. 노미는 그리스어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무법이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여가 아니에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무법이 성하여.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왜 그래요? 법이 많으면 법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아시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주인이 많으면 주인이 없는 집이요, 그거. 아시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인 없다, 인민이 주인이다 이러면은 그거 잘못된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 공산주의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들어야지. 근데 간식 먹고 졸리죠 지금? 예? 자, 졸려도 이거 잘 들으세요. 자꾸만 들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나중에 이 자료는 목사님이 또 복사해서 주는데 아침에 일주일 전에 줬고 주중에 또 준 적이 있어요. 필요하면 복사기로 막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약 간추려서 내가 찝어온 거고 자료는 많아요. 예. 그 한국창조과학회 그 자료실 가면은 인터넷에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나이 다 뻥친 거, 암석 나이 화산 다 뻥친 거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이 왜 맞는지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꾸준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다. 음란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구가 예전부터 그냥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아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폐역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켄트 호빈드 박사 말이 맞은 거예요. 진화론을 하는 이유는요. 포르노를 시청해도 양심이 찔리질 않는 거야. 진화론을 믿으면 짐승은 다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짐승으로 남녀가 간음하는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걔도 어제의 짝꿍을 버리고 오늘의 새 짝을 찾잖아. 그러니까 개새끼들이 속옷 벗고 저짓 하나 보다 이렇게 개새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편하게 보기 위해선 짐승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무신론자들 진화론 믿는 사람이 가득 찬 사람들만 있고 창조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닥터 호빈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까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그게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아니야. 그 선지자야. 선지자야, 선지자. 교수들한테도 까는 거예요. 내셔널 지아그로피 안 보고 내셔널 포르노그래피 보시죠? 이렇게 농담 까는데 그거를 딱 까고 완전히 성윤리가 들어오니까 짐승론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짐승이 인간 됐다는 증거를 다 대는 거예요. 그냥. 진화론 증거 없잖아. 하는데 증거 있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캄브리아 동물이 폭발적으로 화석에 증가했다는 것.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증거 진화를 또 했대. 그 속에서. 아니 지구상의 아메바부터 시작됐다며. 그래가지고 신생대로 올수록 많이 번성을 하게 돼서 화석이 신생대에 많아져야지. 어떻게 요즘 화석이 캄브리아기 맨 밑바닥 화석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캄브리아기 때 수십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 화석이 그 지층이 생긴 게 아니에요. 홍수 때요. 덤프 트럭으로 물에 의해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화석이 밑에 깔려요, 안 깔려요? 덤프 트럭 흙 쏟아 보셨죠? 쏟으면 위에도 깔리지만 저 밑에 사선으로 뒹굴뒹굴 하면서 밑에 깔리고 덤프 트럭에서 맨 나중에 오는 거는 땅 위에 깔리고 덤프 트럭에서 맨 먼저 쏟아지는 첫 번째 흙은 저 절벽 밑으로 깔려요. 이거를 수조 실험으로 다 했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대 화석이 캄브리아기에 동시에 발견되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콜로라도 주립대학 그 줄리안 교수가 이 실험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캄브리아 맨 밑에가 캄브리아 거고 맨 위에 떡판이 그게 요즘 지층이다. 이게 깨진 거예요. 홍수가 있으면 그게 다 믹스가 돼 버린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위에 화석이 밑에도 발견되잖아. 히말라야 3,000m, 그러니까 8,000m에서 그게 왜 발견돼? 5,000m에서 왜 발견돼? 그게 다 해결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던 게 다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난제가 생긴 거예요. 홍수가 났다고 그러면은 이게 수십 년 가리킨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과학계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어. 다 죽여버려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근데 만약에 과학계에 뒤집어지는 격변과 생물학자들이 직업을 잃고 막 헤매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만큼 백성들이 진화론을 버리질 않잖아요. 그건 전쟁이 오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죠. 빅뱅, 이게 폭발 소리가 이름이 된 겁니다. 빅뱅 이론은 소리를 폭발음을 이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빅뱅 있어요 없어요? 태초의 빅뱅은 사기꾼이고 마지막 날에 하늘이 큰 소리가 나면서 떠나가면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폭발 소리로. 이게 진짜 빅뱅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불타서 날아가 버린다 이게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져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불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자탄이 터지는지 뭐 하여튼 큰 소리가 있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폭발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의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빅뱅 이론이요. 이건 하늘나라 공인 이론이요. 저 빅뱅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발해서 멸망이 온다라는 건 폭발 이론이 맞아요. 폭발 이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폭발하면은 질서가 없어지죠. 파멸이 오죠. 폭발해가지고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이 될 수 없다는 게 물리학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발 이론은 멸망 때 오는 거지 창조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격돌이 있을 때 이것을 판정승을 어느 쪽으로 해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칼륨 아르곤 실험에서 연대 측정법만 알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자연 현상이 성경이 왜 옳다는 걸 입증하는 과학자들, 양심 어린 과학자들의 논문이고요. 논문 발표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옳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과학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창조 과학인 거예요. 근데 지적 설계는 뭐냐? 종교색을 빼고 성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창조물을 갖고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만 박살내는 게 지적 설계예요. 여기는 성경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은 어떤 대단한 지적인 설계의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갖고 그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적으로 창조가 됐지 않냐. 그런데 창조라고 하니까 그거를 창세기 창조로 자꾸만 싫어하니까 무신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창조 창자를 빼고 설계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건축 설계, 뭐 디자인 설계, 이런 설계를 좋아하니까 공학에서 사용하는 설계 이론으로 해가지고 지적인 설계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이나 창조론이나 대홍수 심판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과학으로만 진화론이 틀린 거를 잡아내는 게 그게 지적 설계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딱 보면은 지적 설계가 우세승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과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죠. 지적 설계는 카톨릭 서강대 교수님이 그 회장을 하고 있고, 창조과학회는 기독교 저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죠. 활동은 창조과학회가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이 보존된 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주만 폭격 때 전 세계 인구 20억이라고 했죠. 전 세계 식민지 제패할 때 식민지 제국들이 피식민지 사람들 인구수 다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국가들은 다 인구를 깨알같이 다 조사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국가들은 인구수를 하나라도 줄이지 않고 다 보고를 해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죠. 다윈이 종의 진화를 발표할 때 10억이었어요. 진주만 폭격이 있을 때 20억이 지금 70억이 됐습니다. 50억이 얼마 안 됐죠? 이와 같이 10억이 20억 되는 시간보다 20억이 70억 되는 게 훨씬 빨라요. 조금만 있어도 70억이 돼요. 우리 학생들 노인 되기 전에 100억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중년 되기 전에 100억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저 7살짜리 어린이들 저 3, 40대 되기 전에 100억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구는 이렇게 상승하거든. 이걸 컴퓨터로 계산했어요. 다윈 시절에 19세기죠. 19세기. 그때 10억이었죠. 이걸 쭉 추적하면은 노아 홍수 때가 나와요. 노아 홍수 때 시기로 딱 컴퓨터가 인구 계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를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고 그랬어도 1, 2차 세계대전이 기네스북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를 죽인 전쟁이에요. 그게 중간에 끼어 있는데도 이게 70억으로 바로 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어봤자 1, 2차 세계대전만큼 죽지 않았던 전쟁들만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인구가 그렇게 팍 줄 리가 없어. 1, 2차 대전처럼 대량 학살이 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량 학살은 1, 2차 대전 때 터져서 그게 충격이라서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한 거고, 제가 전쟁사를 공부하면은 1, 2차 대전의 끝발을 비교할 수 있는 전쟁은 지구상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사람이 천재지변 아니면은 싹 죽었는데 그거를 꾸준히 애기 낳고 컸을 거 아니에요. 쭉 하니까 컴퓨터가 노아 홍수 때 딱 들어맞는다. 성경이 역사적인 걸 생명체가 증거하는 거예요. 인구수 세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어. 짐승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짐승론을 가리키는 진화론자들이 사람이 짐승이야? 그러면 인구수를 유일하게 카운팅하는 짐승이 인간이지. 그럼 너희들 진화론 믿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구 데이터 갖고 와봐. 그리고 컴퓨터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 성경이 맞아. 성경 연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 때 10억이었는데 그걸 역추적하면 어떻게 돼요? 2명이 딱 나올 때는 노아 때가 딱 나와요. 4,400년 전으로 딱 들어가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기원전 2,400년 전. 그럼 몇 살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는 애, 홍수 터지는 애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거.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번성 비율도요, 컴퓨터로 역추적해봐. 노아 때가 나올 걸 이러면서 4,400년 동안 인구 증가시켰다는 걸 아세요? 4,400년 동안 인구 증가를 우리 시대가 됐을 때 수천 년 후에 역추적해도 홍수를 알게끔 인구가 성장하게끔만 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그거를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1, 2차 대전 인구 데이터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딱 보고 홍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입이 막혀지는 거예요. 와, 이거 자료들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 해도 그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인간이 더럽게 사니까 하나님 없다는 소리가 양심적으로 나온다.
그 집단에는 착한 마음이라고 하나님 없다, 양심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고백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오게 넌 제조가 돼 있는 거야 라고 시편 53편에 미리 선지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러면 창피한 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아유 창피한 나쁜 짓 했구나 저거. 그러니까 저 고백이 양심적으로 고백되는구나. 그러니까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커밍아웃 하면서 나 양심 고백합니다 이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다, 진화론 믿는다. 동성연애자들 다 저기 뭔 줄 아세요?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 믿는 사람도 없어요. 무신론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 이슬람 사람 없고요, 불교 사람 없고요, 기독교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짐승에서 인간은 나왔다, 자긴 짐승이다, 이런 사람이 다 걸려요. 무섭죠? 그런 거예요. 성병이 22배 이상 걸려요. 에이즈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고, 애인이 헤어진 애인이 몇 명이요? 500명. 20몇 %는 1000명을 헤어져서 섹스 파트너가 1000명이 바뀌는 거예요. 20년 동안 1000명을 연애해 봤어요? 그리고 에이즈 걸려 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버림받았지? 예. 몇 번째 버림받았냐? 999번째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물 주사 막 맞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에이즈 걸린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무 헤어지니까 슬프니까 어떻게 해? 에이즈 환자들 동성연애하는 사람 이름 물어보고 섹스를 안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 성관계를 할 때 이름이나 뭐 이런 걸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름이랑 전화번호 모르고 섹스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이에요. 1000명. 왜 그러냐 이러면 버림받을까 봐 쇼크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멸종되고 있는 거예요. 멸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에서 이게 새로운 인종이다. 그래서 동성섹스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 존재는 새로운 젠더다. 그러니까 남과 여라는 성보다 더 진화된 종자가 지금 출현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출현해봤자 생식을 못해 아기를 못 낳는데 그게 뭔 새로운 종자야. 멸종당할 것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종당할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이러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건 멸종되라고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가 많아지면 도시에 전쟁이 나오죠. 소돔은 불바다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 나서 먼저 죽었어요. 전쟁 나서 죽었는데 해결 안 하니까 불바다가 내렸죠.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많이 동성 결혼법을 합법화했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유럽은 다시 전쟁이 나요, 안 나요? 슬프지만 미안하지만 죽어야겠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죽어야겠어. 1차 대전을 연구할 때 1차 대전은 누구랑 붙어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전쟁을 스톱시키려고 가세를 했어요. 가세를 했더니 확전이 돼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전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대량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하고 싶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전쟁에 다 휘말렸는데 왜 전쟁에 가담했냐. 전쟁에 불을 끌려고 가담했다가 확전이 된 거다. 자, 지금 전쟁을 안 하려고 외교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군사력을 집중하죠. 근데 이게 화약고에 불 붙어지면 어떻게 해요? 도미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벨기에, 네덜란드 전부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죠. 이슬람 국가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쟁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세율법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전쟁이 안 나더라도 제 말 믿으면 그 집에 복이 내려요. 왜?
구약을 주야로 묵상하고 신약 성경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구 조사만 갖고도 홍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만 갖고도. 그런데 이제 역추적하는 거 해 안 해? 진주만 폭격 때 20만이었고 다윈 때 10억이었고 진주만 때 20억이었다는 거 역추적 계산 안 하죠. 그럼 홍수가 나오거든. 과학이에요, 과학. 인구 데이터로. 요거 배워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배워서 전도하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나중에 진학하죠. 그러면은 생물 시간에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 전쟁사 동원하고 인구 데이터 동원해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이 답을 하나 못 해요. 캄브리아기 화석 대폭발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어린이들이 고등학교 돼서 물어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캄브리아 화석 그게 뭐냐? 모른다니까. 이건 과학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진화론을 가리키는 생물 선생님이 무지한 상태에서 쇠뇌당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성캄브리아기에는 아무런 화석이 120년 동안 없었는데 바로 위층인 캄브리아기의 모든 화석이 대부분 동물 무늬, 종속과목, 강문, 개, 동물 무늬 큰 거예요. 그것들이 대부분 그때 발견됩니까? 성캄브리아에서는 종속과목, 강문, 개 문이 발견이 안 되다가 종속과목, 강문, 개, 동물계, 식물계 그 밑에 분류예요. 그 캄브리아기 때 갑자기 다 등장을 합니까? 하면은 캄브리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뻥 막히죠. 이 정도로 쇠뇌가 돼 있어요. 생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논쟁을 하는 논문집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법정 고소를 할 때는 이걸 증거를 다 대가지고 교과서 바꾸라고 법정 고소를 하지 증거 없이 하지 않아요. 그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댓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통해 증거하셔야 돼요. 예, 죽은 화석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살아있는 인구수의 증가율. 전 세계 인구 증가율 따라해서 1.49%. 95년에서 2000년 간의 그 5년 동안의 인구죠. 1.49% 그 비율로 컴퓨터 역추적해가지고 하면은 노아 홍수 때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90년대 측정이에요. 2000년 넘어서 측정해가지고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노아 홍수 증거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옛날에 종교책으로 읽다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책이구나. 그래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국가는 전 세계를 제패하죠.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신명기 9장에 나오죠. 전 세계 제패할 때 너희가 목에 힘주지 마라.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다. 멸망당할 백성이 죄를 저질러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지 너희가 다스리는 너희 민족이 온전하지 않다. 교만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민족이 사회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 다스리죠. 영국과 미국이 착해서예요. 교만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신명기 아시겠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착하지 않아도 하나님 더 많이 믿었기 때문에 전 세계 통치했죠. 자, 중국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진화론을 거의 다 믿어요. 90%가 진화론자예요. 아시겠어요? 10%만 진화론 안 믿어요. 미국 사람은 진화론을요 의심을 해요. 75%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국 사람이 돈 좋아하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제패하는 게 이게 흐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봐야 안다 뭐 이러지만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민족과 어느 국가를 쓰실지는 대충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가지고 알아내야지.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좌파에 붙는 거예요.
친미 쪽으로 붙으셔야 돼. 지금 친미 쪽으로. 트럼프 아저씨 쪽으로 붙어야 돼. 오바마 쪽이었으면 나는 못해. 저희 시진핑 쪽도 뭐 가능성 있다 이러는데 트럼프나 펜스 쪽으로 붙어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60년 동안 교과서 안 바뀌더라도 계속 과학 증거를 갖고 진화론 잘못된 거는 갖고 계시고 생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너무 자세히 하면 선생님이 창피당하니까 그걸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만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답변 못 하거든요. 미국의 교수들이 답변 못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진화론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전도하시면 돼요. 자, 자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잘 얹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다 외우게 돼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짐승 형상으로 잘못 가르쳐질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부모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